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대우건설이요. 대우건설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8,500원에 20%예요. 8,500원에 20%. 8,500원이면 우리 시청자님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거예요?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조금 전에요. 좀 전에 20%나 한 번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 좀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저 얼마 거전 갈 수 있나 하고. 알겠습니다. 목표가와 대응 전략까지 함께 자세하게 짚어드릴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대우건설 지금 좀 고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8,500원이면 그래도 좀 고점에 매수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예, 일단 대우건설의 펀더멘털과 밸류에이션 그리고 수급 그리고 차트 분석을 제가 차례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화면을 띄워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우건설은 올해 그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이제 40%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순이익은 70% 이상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올해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 퍼가 0.5배 이하고요. 내년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 퍼가 5.4배 이하이기 때문에 뭐 저평가 매력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증권사 뭐 목표가 좀 참고해 보자면은 목표가를 좀 낮게 제시한 증권사는 한 7,300원 정도 되고 높게 제시한 증권사는 한 1,500원 정도 되니까 이런 숫자는 좀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좀 공격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 축소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뭐 다소 뭐 확대될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미 기간의 매도는 충분히 이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매수했던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한 물량의 상당 부분을 지금 매도를 했기 때문에 기간 매도가 주가 급락의 어떤 그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은 비교적 제한적입니다. 왜? 충분히 이미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매도가 나오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이제 맷집과 내성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최근에 좀 우상향 터닝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은 약간 긍정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차트 분석을 좀 패턴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이 친구는 지금 현재 5월 28일부터 5월 하순부터 6월 초까지 상승한 부분을 이제 반납을 하면서 지금 지지선을 찾는 과정인데, 예상되는 지지선 1차 지지선은 제가 볼 때는 7,750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7,750원 위에서 안착을 하면은 하락을 멈추고 이제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7,750원을 만약에 이탈할 경우에는 7,500원 전후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뭐 9,000원과 9,250원이 저항 밴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우건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빠르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네, 이수화학이요. 이수화학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세요? 13,150원이고요. 비중 30%입니다. 30%. 우리 네네. 시청자님 혹시 30%한 번에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요, 3번에 들어갔어요. 세 번에 걸쳐서 혹시 네. 매수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화학업종 좀 기대하고 있다가, 네. 그리고 이제 이수화학이 좀 실적이 많이 좀 개선된다는 좀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또 화학 업종이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 때문에 또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13,150원에 매수를 하셨죠. 손실 구간이신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화학 업종에 대한 전략까지 같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화학주들 지금 바닥권에서 에너지 모으는 기업들이 많고,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 이제 그 순환매가 이제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수화학은 화학주 내에서도 실적 컨디션이 양호한 기업이기 때문에 바닥권 탈출이 유력시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펀더멘털과 밸류에이션을 좀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화학은 뭐 매출액 사이즈가 연결 기준으로 1조 3천억 이상은 따박따박 이제 발생되는 기업이고, 작년에는 뭐 적자
적자가 났지만 올해 1분기 때 영업이익이 134억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순이익은 143억이 나왔고 지배주주 순이익이 172억이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수학은 뭐 이런저런 계열사들 가치도 상당하기 때문에 지배주주 순이익을 중심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뭐 올해는 뭐 실적이 뭐 의미 있게 흑자 턴어라운드 하게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이고 그래서 뭐 지금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300원 이상, 주당 300원 이상 따박따박 해주고 있는 기업이고 올해 실적이 정상화 된다면은 과거의 어떤 배당 성향을 고려할 경우 배당액이 주당 배당 금액이 뭐 증액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 종목은 좀 그 배당 수익률 작년만큼 배당을 한다고 가정하면 배당 수익률이 2.4% 정도 나오고 제가 볼 때는 배당 수익률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실적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작년보다 배당을 더 후하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당 메리트를 어느 정도 깔고 중기 이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수급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지금 외국인 보유 지분율 뭐 2%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팔 수 있는 물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뭐 그닥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런 스몰캡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제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좀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들 비중이 적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펀더멘탈 개선 시그널이 명확하게 포착이 된다면은 메이저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 분석을 해볼게요. 차트는 뭐 좋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저점이 은밀하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패턴을 또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 12,000원 위에서 올망졸망한 캔들이 한 28개 정도 나오고 있어요. 12,000원 위에서 28거래일 동안 지금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오른 거를 반납하고 지금은 이제 그 12,000원이라는 그 기준 핵심 지지선 위에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상승 에너지 응축형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음봉과 양봉이 골고루 조화롭게 인상적으로 이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음봉과 양봉이 조화롭게 발생이 되면서 좁은 밴드 안에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만간 바닥권 탈출이 저는 유력시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이제 저항 밴드를 설정하자면은 1차적인 저항 밴드는 15,000원과 15,000원 사이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 15,000원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하면은 15,500원을 완벽하게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한다면 이제 17,000원대 진입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중기적인 목표가 밴드는 15,000원과 15,000원 사이, 15,500원 사이, 그리고 중기 이상으로 이제 보유할 경우에는 17,000원 위에서 팔 수 있는 그런 우량한 스몰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당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중기 전략도 좋겠다라고 짚어주시면서 1차는 15,000원 목표가 15,500원은 돌파 후 안착한다면 2차 목표가 17,000원 선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대표님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화학 업종에 대한 부분은 대표님 계속해서 좀 주목해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학주들은 업황이 꺾이는 속도보다 주가가 유달리 많이 빠진 종목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업황이 생각보다 별로 안 빠진 업황이 괜찮거든요. 근데 억울하게 좀 빠진 종목으로는 이제 합성 고무 글로벌 탑티어라고 할 수 있는 뭐 금호석유 같은 그런 기업들이 있고, 예, 그렇고요. 그리고 폴리에틸렌하고 폴리프로필렌 뭐 공급 과잉 이슈가 막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끔찍할 정도로 공급 과잉도 아니고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요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악재만 지금 반영되고 있는 뭐 그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의 강자라고 분류할 수 있는 기업 중으로는 이제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 같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들 기업들도 좀 악재가 지금 현재 주가에 많이 과하게 이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환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고초삼부 임종현 파트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이네요. 하나솔루션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5만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5% 갖고 계시네요. 자, 첫 번째 시청자 종목이죠.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하나솔루션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래도 2분기, 3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이다,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뉴스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예, 하나솔루션 펀더멘탈하고 밸류에이션하고 수급하고 차트 분석을 좀 빠르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실적 컨센서스를 좀 참고해 보자면은 매출액이 전년 대비 뭐 19%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영업이익은 70% 이상, 순이익은 200%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올해 예상 순이익으로 펄을 계산하면 8.5배 정도 되니까 뭐 이 정도면은 뭐 펀더멘탈 견주하고 밸류에이션
솔루션 메리트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하이브리드 화학주예요. 뭐 석유 화학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태양광 사업도 아주 스케일 크게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석유 화학주보다는 퍼에 대한 프리미엄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8.5배 정도밖에 안 되면은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솔루션 수급이 약간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비중을 줄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장기적으로 이미 비중을 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 매도의 악영향으로부터 이제 서서히 벗어나고 있고, 외국인 보유 지분율은 지금 17.2% 정도 되는데 큰 이변이 없는 한 외국인 보유 지분율은 16%를 이탈할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중에서 15%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 클라이막스도 어느 정도 좀 일단락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트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솔루션의 지지선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뭐 조정을 받더라도 43,500원 위에서 안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3,500원을 이탈하더라도 그 밑에 또 지지선이 있긴 있거든요. 41,000원 전후에서. 근데 43,000원을 웬만하면 안 깨는 게 바람직하고, 43,000원 위에서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형 어떤 패턴이 유지가 되는 게 좋고, 43,000원 위에서 안착에 성공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기술적 반등을 이제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술적 반등을 하게 될 때 예상되는 1차 저항선은 5만 원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5만 원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하면은 5만 5천 원과 5만 7,500원 사이로 진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제가 표시해드리고 있죠. 맨 밑에 있는 녹색선 위에서 안착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여기 5만 원 전후 진입할 수 있고, 5만 원을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해야 5만 5천 원과 5만 7,500원 사이 밴드 값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3,000원 지지라인 확인하시면서 5만 원 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는 돌파한다면 5만 5천 원 선까지로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이 들어와 있네요, 대표님. 예. 92,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70%입니다. 지금 시청자님께서 손실 구간이신데 비중이 굉장히 크세요. 70%.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지 대표님의 조언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제넥신은 이제 스토리하고 수급을 봐야 되거든요. 일단 스토리 라인을 좀 점검해 드리자면은, 제넥신은 코로나19 백신을 이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 자체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차세대 항암제 개발 프로젝트도 현재 상당히 순항 중에 있는 기업이고, 코스닥 대표 바이오 벤처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은 뭐 이렇다 할 특이 사항이 없어요. 외국인 보유 지분율 지금 현재 6% 약간 안 되는데, 코스닥 내에서의 그 코스닥 바이오 벤처 기업으로 대표 바이오 벤처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고려해 본다면은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5% 언더로 떨어질 가능성은 저희가 볼 땐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6% 살짝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 클라이막스는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희한하게 장기적으로 기관들이 비중을 줄여 나가고 있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이미 기관들이 비중을 줄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중을 줄이더라도 주가에 끼치는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넥신 패턴 분석을 할게요. 원래 바이오주는 이제 파동 분석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바이오주는요, 산봉우리를 만들 때 이런 데서 사면 안 돼요. 산봉우리에서 사면은 물리고요. 물릴 때 좀 심각하게 물립니다. 그래서 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물린 후에 회복이 또 맞아요. 늦는 종목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제약 바이오는 약간 좀 메뚜기 한철 느낌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제철은신 느낌이 있기 때문에 비쌀 때 사서 물리면은 장기적으로 이제 스텝이 완전 꼬이고요. 그냥 완전히 그냥 파동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관심 하나도 없을 때, 그럴 때 적립식 분할 매수를 해야 장기적으로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데, 성공 투자의 지름길은 스토리가 좋아야 돼요. 네. 파이프라인 가치가 전도 유망해야 되고, 그 파이프라인 가치가 몸통이잖아요. 네. 몸통 스토리가 살아있는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바닥에서 분할 매수해야지 성공 투자를 하게 되고, 뉴스가 화려할 때, 그럴 때 추격 매수하면 오히려 낭패를 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제넥신은 지금 현재 돌고 돌아서 지금 원점 회귀했어요. 그래서 제넥신이 작년 뭐 6월 달부터 뭐 8월까지 어마어마한 상승 흐름이 이제 전개됐잖아요. 근데 돌고 돌아서 올라간 거 다 반납했습니다. 제가 이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을. 피라미드형이네요. 예, 피라미드 하단에 있어요. 저희가 뭐 이렇게 열심히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계층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주식은 계층 피라미드 하단에 있는 종목을 매수해서 그 종목이 피라미드 뭐 중간지대나 피라미드 상단값에 갈 때 우리는 계좌 수익이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할 수 있게 되는 아주 바람직한 환경을 이제 맞이할 수도 있는 건데, 자, 제넥시는 어쨌든 피라미드 하단에 위치하고 있고, 그 피라미드 하단 밴드를 보자면은 81,000원과 9만 원 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류의 성장주는 81,000원과 9만 원 사이는 약간 좀 뭐랄까요, 적립식 분할 매수 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냥 4층짜리 건물 이론으로 제가 다시 한번 좀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지금 이 종목은 4층짜리 건물 1층 하단에서 지금 에너지를 모으고 있고, 시차를 두고 이 4층짜리 건물 2층 그 상단 정도는 가지 않을까, 못 가도. 그래서 2층 상단 값이 한 13만 5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차를 두고 지켜보면은 13만 원 5천 원대까지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고, 이 피라미드 중간 지대를 완벽하게 돌파하면은 피라미드 상단값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피라미드 중간값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은 중기 이상으로 보유했을 경우에는 피라미드 중간값인 13만 5천 원대를 향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습니다. 13만 5천 원 선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2만 5천 원이시고요. 보유 비중은 30% 갖고 계시네요. 대표님,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청자님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예, 두산중공업은 좀 호재가 좀 반영된 상태에서 지금 눌림목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은 펀더멘탈 밸류에이션 수급 분석보다는 제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심리를 좀 한번 파헤쳐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차트를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상승한 흔적이 있죠. 만약에 두산중공업을 만약에 최악이었을 때 작년 7월 달에 매수해 놓고 장기 투자했으면 부자가 됐겠네요. 근데 누군가는 부자가 됐겠지만 누군가는 또 고점에서 물려서 좀 고통을 호소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 종목은 오버슈팅이 나온 이후에 지금 눌림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상승 및 과열 상승 흐름이 전개된 상태에서 분열형 패턴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요 밴드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당분간 하다가 나중에는 뭐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상승 추세 자체는 이제 현재 유지가 되고 있고, 상승각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23,500원 위에서 안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더라도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더라도, 이 종목은 과거에 돈 번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더라도 종가 기준으로 23,500원 위에서 안착을 하면은 상승각은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23,500원에 만약에 안착한다. 그래서 지금 23,500원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23,500원과 25,000원 사이에서 안착을 하게, 뭐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이제 눌림목이 완성이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3만 원대 진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3만 원대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3만 원이 지지선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자 목표가는 3만 원 정도로 대표님 짚어주셨네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볼게요. 뉴스를 보면 두산 인플라코어 지분 매각과 또 원전 수주 기대감에 또 두산중공업이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예. 이 이슈는 이제는 선반영 됐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물론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는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미래 호재가 지금 6월 달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호재가 많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 자체가 악재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땐 지금은 좀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35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35% 보유하고 계시네요. 현대모비스도 굉장히 또 인기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예, 현대모비스는 펀더멘탈 밸류에이션 분석이 가능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먼저 챙겨 볼게요. 자, 일단 현대모비스의 올해 예상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 이상 증가한다고 보고 있고, 내년에는 9% 이상 증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꾸준히 이제 자동차 전장화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면서 외형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올해 영업이익은 37% 정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치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순이익은
뭐 70% 이상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순이익은 매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실적 기준 퍼는 9.9배고 내년 실적 기준으로 퍼는 8.5배 이하인데 이 기업은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기업이고 자동차 전장 시장 성장 속에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현대 기아차 그룹 내에서 미래차 프로젝트를 가동함에 있어서 핵심 부품을 납품하고 그리고 AS를 독과점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약간 그 현대차나 기아보다는 퍼가 좀 프리미엄이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정도 퍼면은 상당히 저는 성장주치고는 성장형 가치주치고는 매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이 약간 꼬였어요. 근데 수급이 꼬여 있기 때문에 저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외국인들이 기조적으로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 지분율이 작년 12월만 해도 43%를 상회했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36.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외국인 지분율 36%대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기관 투자자들도 그동안 장기적으로 비중을 많이 줄였고 최근에는 이제 하도 많이 비중을 장기적으로 줄였기 때문에 비중을 더 줄일 수는 있겠지만 비중을 줄인다고 해서 주가가 뭐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확률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일단 가격이 겸손해요. 뭐 올해보다 내년 업황이 더 좋을 수 있는 기업인데 가격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기업들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점이 이렇게 은밀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1차 지지선은 한 28만 원 정도로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28만 원 이탈한다고 뭐 종목이 망하는 건 아니고 28만 원 이탈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밴드를 만들면서 지지력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1차 지지선은 28만 원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 2차 지지선은 27만 원 정도로 설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지선을 설정해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종목도 지금 나름대로 중기 피라미드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량한 기업들은 낙폭과대 메리트가 있을 때 사부작 모아가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선 거드린 데 근처에서 한번 매수해 주고 그리고 두 번째 2차 지지선 근처에서 한번 매수해 주고 왜냐하면은 지지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력 테스트에 성공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1차 저항선인 32만 원대 진입할 거고 진입할 가능성이 높고 32만 원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하면은 36만 원대 진입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40만 원대 위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단중기 목표가는 32만 원 전후, 중기 목표가는 36만 원 전후, 중기 이상 목표가는 40만 원 전후 정도로 설정해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한 가지만 그럼 더 질문해 볼게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꽤 높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조금 더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보시는 전략 괜찮을까요? 예, 현대보이스는 지금 호재가 지금 미반영되어 있고 네. 단기 불확실성만 지금 현재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가 바로 단가 관리의 어떤 찬스로서 활용하기 맞습니다. 좋은 네.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에 평균 단가를 낮춰보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1차 지지라인 28만 원, 2차 지지라인 27만 원 확인하시면서 32만 원 전후, 다음 목표가는 36만 원 전후, 장기 목표가는 40만 원으로 짚어주셨네요. 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또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것도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상담도 여러 번 했었고요. 네, 고맙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또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저 주식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가 봐요. 그 셀트리온 제약을 갖고 있다가 네. 그 질병청에서 그 한마디 말 때문에 확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거 매도하고 지금 SK 이노베이션을 네. 28만 5천 원에 한 30% 들어갔거든요. 네. 그랬는데 여기서도 또 그렇게 이제 뉴스가 뭐 있었죠. 그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네. 그냥 떨어져가지고 너무 이제 조금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최근에 또 원래 네. SK 이노베이션은 21만 원대가 뭐 시고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옛날에 제가 주식했을 때.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들어간 건데 이런 뉴스에 이런 네. 그 회사의 그런 경영 방침에 그렇죠. 확 떨어지니까 진짜 이게 너무 피해자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네. 그래서요. 진짜. 네.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최근에 또 악재 뉴스였죠.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급락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과 네네. 함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에서도 굉장히 걱정과 우려가 지금 느껴져서 저도 마음이 좀 아픈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 걱정되시는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또 주가 흐름도 있고 뉴스도 나왔잖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일단 SK이노베이션의 어떤 지금 현재 단기 불확실성이 그거잖아요. 배터리 사업 부분을 이제 시차를 두고 물적 분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시차를 두고 뭐 상장을 시킬 것이다. 그래서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노이즈가 이번 주에 좀 발생이 됐는데 그런 악재는 어느 정도 현재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SK이노베이션은 대한민국 배터리셀 3대 천연 중에서는 좀 상대적인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한번 펀더멘탈 한번 좀 점검해 볼게요. 뭐 보니까 올해 매출액은 뭐 한 29% 정도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뭐 영업이익 흑자 전환 그리고 당연히 순이익 흑자 전환 그리고 배터리 사업 부분이 뭐 물적 분할이 되더라도 연결 실적으로는 다 잡힌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에 큰 변화는 없어요.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친구가 올해 실적으로는 이제 퍼가 한 26배 정도가 나오고 내년 실적으로는 20배, 내후년 실적으로는 19배 정도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뭐랄까 좀 뭐 약간 저도 속상해요. 왜 굳이 그거를 물적 분할을 뭐 해갖고 왜 이렇게 심리를 위축시키는지 좀 안타깝긴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LG 화학 케이스도 있었고 또 이제 SK이노베이션까지 이런 케이스가 생겨버리니까 좀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고 좀 그렇죠. 짜증은 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심리 분석을 할게요. 지금은 뭐 심리 싸움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악재가 이제 공개된 상태고 그런 것들이 현재 주가에 녹아져 있으니까 심리 분석을 좀 열심히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날이죠. 이날 그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7월 1일 날 장중에 9.3%까지 급락을 하고 종가 기준으로는 8.8% 이제 하락을 했지만 어저께는 그래도 뭐 보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분할 이슈는 물적 분할, 배터리 사업 부분 분할 검토 이슈는 7월 1일 날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뭐 반영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SK이노베이션의 심리적인 지지선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제가 볼 땐 1차 지지선은 26만 원이고 2차 지지선은 25만 원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6만 원 위에서 안착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심리가 약간 불안정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흔들리더라도 종가 기준으로 26만 원을 지켜주는 게 좋고 26만 원을 종가로 이탈한다면 25만 원 위에서는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지금은 공격을 하기보다는 방어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지지선에서 지지력 테스트에 성공하는지 여부를 잘 확인해야 되고요. 만약에 지지력 테스트에 성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30만 원대 진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30만 원이 약간 저항선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0만 원을 돌파하면은 더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0만 원에서 희한하게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은 SK이노베이션은 이 정도 왔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팔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을 띄웠고 30만 원을 완벽하게 돌파하면 그때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우리 시청자님 지금 현재 손실 구간이시잖아요. 예. 비중도 30%면 그렇게 적은 비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조정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보유하시면서 쭉 들고 가 보시는 게 나을까요? 제가 두 개의 지지선을 설정해 드렸잖아요. 네. 그 지지선 위에서 안착 여부를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항상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좁은 밴드 안에서 올망졸망한 캔들이 네. 붙을 때 네. 그럴 때가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상승 에너지를 응축하는 거거든요. 상승 에너지 응축형 바닥권 상승 추세 눌림목형 패턴이 완성이 될 때 그럴 때는 물을 타도 되는데 지금은 그 패턴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 속에 있는 초입이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좀 더 매수하는 게 지켜봐야겠네요.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가 기준 지지라인 26만 원 선 확인하시면서 좀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목표가는 30만 원 선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보유 수중이 한 30%.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14만 3,113원. 14만 3천 원 선이시면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걸까요? 이게 17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시점에. 아, 그때 그러면 한 작년 정도나 네네. 올해 초 이렇게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30%나 한 번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계속 지금 15만 원대 해가지고 계속 계속 물타기 해가지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14만 3천원까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이미 한 6개월 정도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더 보유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으신 건가요? 중장기 전략, 단기 전략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한 10만 한 5천 원 정도 내려오면 더 매수를 할 생각은 있는데 네.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알겠습니다. 불확실성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매수가가 상당히 고점이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차트에서 튀어 오를 때 한참 상승할 때 사셨다가 계속 물타기를 하신 것 같아요.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돌고 돌고 돌아서 지금 겸손한 가격대에 이제 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현재 시점에서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악재는 반영이 돼 있고 호재가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미래 호재는 과연 뭘까요? 지금 악재는 현재 주가에 반영돼 있으니까 악재를 열심히 분석할 이유는 없잖아요. 호재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램시마 SC의 유럽 시장 침투율이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이제 우상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고농축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의 유럽 시장 본격 침투 스토리가 하반기 정도에 이제 약간 윤곽이 보이다가 내년에는 이제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뭐 얼마 정도 가져왔다 이런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여러 바이오시밀러 품목이 있는데 어떤 바이오시밀러는 뭐 판매량이 둔화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냥 토탈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램시마, 허주마 그리고 이제 투룩시마, 그리고 램시마 SC, 그리고 유플라이마까지 이 그 5개 그 바이오시밀러의 합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내년에 과연 뭐 증가하느냐라고 이제 보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땐 증가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또 이제 후속 파이프라인을 절차 탕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도 언젠가 시차를 두고 출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생산을 하고 그걸 받아갖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글로벌 시장에 유통을 했는데 과거에는 아까 1차 유통상의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직접적으로 본인이 작사, 작곡, 편곡까지 하는 그런 좀 유통 사업을 지금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전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래 비전은 명확하게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빅피처를 좀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리시고 차트 분석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봐드릴게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지지선을 찾자고요. 제가 볼 때는 핵심 지지선이 11만 2,500원이에요. 1차 지지선은 11만 2,500원이고 2차 지지선은 10만 7,500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더블 라인 그 블랙 라인을 2개 거드렸어요. 이 블랙 라인 더블 라인 위에서 거래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시차를 두고 반등을 할 겁니다. 어차피 오른 거 거의 다 반납해 갖고 악재는 반영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작년 11월 말부터 그리고 올해 1월까지 승승장구한 파동을 다 반납했잖아요. 지금 나름대로 피라미드 하단이고 피라미드 하단 그 선을 제가 이제 2개의 더블 라인으로 제가 설정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흔들림이 있더라도 이 녹색 그 파란색 밴드 안에서 에너지를 응축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상승 흐름이 전개될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색 밴드 안에서 상승 에너지를 응축한 후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1차 저항값은 14만 원 전후입니다. 그리고 14만 원을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한다면은 16만 원과 17만 원 사이까지도 이제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중기적으로 이제 끌고 갔을 때 예상되는 1차 목표가는 14만 원 전후 그리고 중기 이상 으로 내가 이 종목의 빅피처를 보고 끌고 갔을 때 예상되는 2차 목표가 밴드를 16만 원과 17만 원 사이 그리고 만약에 장기적으로 정말 로맨틱한 결과가 도출이 돼요. 그러면 그거는 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 달성 가능한 목표가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17만 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새로운 목표가를 재산정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차 지지라인 11만 2,500원 선, 2차 지지라인의 10만 7,500원 선 확인하시면서 1차 목표가 14만 원 전후
돌파한다면 2차 목표가는 16만 원에서 17만 원 선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한 종목만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삼성중공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6,900원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셨고요.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자, 삼성중공업은 최근에 이제 수주 받는 거는 저가 수주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제 영업 마진이 꽤 남을 수 있는 수주고, 지금 조선업황 르네상스 시대에 이제 진입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좋은 업황이 좀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실적은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 수주 받은 거에 대한 어떤 미래 실적 인시점 한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미래 실적이 전도유명합니다. 대한민국 조선 3사는 현재 시점 실적을 보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2년, 3년, 4년 후 실적을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삼성중공업 한번 차트 보면서 패턴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은 지금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는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약간 삼각수렴형 패턴을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단기 추세 저항선을 이제 금요일 날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 변곡점이 발생된 거 아닌가라는 지금 모습이 나오고 있고, 시차를 두고 뭐 7,500원대 진입 가능성이 있고, 7,500원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하면 이제 8,000원대 진입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장기적으로는 뭐 8,000원 돌파를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단기 중기적으로 봤을 때 1차 목표가 7,500원, 2차 목표가 8,000원, 그리고 3차 목표가는 8,000원을 돌파할 때 그때 이제 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